최근 굉장한 이슈인 폭삭소가수다가 전 세계인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지금은 사라져가는 한국 전통자개가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사브리나 라이스입니다. 저의 인연은 우연히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K-팝 노래 몇 곡을 들으며 즐기는 정도였다가 어느새 한국 디자인과 전통 미학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BTS 포스터가 걸려 있고 책장에는 한국 디자인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한국 드라마 OST를 들었죠.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빠진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은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또 한국이야? 너 거기서 태어났냐?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어요. 할머니에게 한국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일 뿐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할머니 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에 스마트폰으로 이명웅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틀어놓았어요. 그런데 노래가 절정에 이르자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식탁에 앉아 가만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살짝 당황한 듯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이 목소리. 참 사람 맘을 건드리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프다는 것만은 알겠어. 그 순간 할머니와 한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한국 노래에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공감했죠. 이 가수 정말 좋죠? 이명웅이라고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신나서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눈에는 뭔가 다른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 집에서 나오면서 문득 할머니의 방 한구석에 있던 낡은 가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그곳에 있던 작은 자개장이었어요. 화려했던 시절의 흔적만 남은 채 구석에 외로이 서 있었죠. 어릴 적 그 자개장의 반짝이는 무늬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자개장은 어디서 온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할머니는 자개장을 바라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대답했어요. 오래된 물건이야. 신경 쓰지 마. 그 말투에서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와 이 오래된 자개장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와 그 자개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의 과거와 그 자개장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하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할머니의 자개장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 전통 가구 리폼 기획을 준비했죠.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프로젝트 제안 미팅을 위해 서류를 정리했어요. 요즘 뉴저지에서는 빈티지와 전통 가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트렌드가 인기를 끌고 있었죠.
제가 준비한 제안서는 한국 전통 가구, 특히 자개 공예를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접목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새 프로젝트 제안을 시작해보죠. 상사인 닉 토머스가 회의실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그는 항상 자신만만한 태도와 유럽 스타일만을 고집하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슬라이드를 넘기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 전통 가구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자개 공예는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질감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현대적인 디자인에 접목하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닉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 옛날 아시아 장롱 아니야? 요즘 누가 그런 거 써? 우리 고객들은 세련된 유럽식 디자인을 원한다고. 회의실 내 다른 디자이너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자개 공예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어요.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불이나 그만하자. 닉이 제 말을 자르며 손을 들었어요. 좋은 시도였지만 지금은 시장성이 없어.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죠. 그렇게 제 제안은 한순간에 묻혀버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왜 사람들은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걸까요? 그날 저녁 실망감을 안고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TV를 보고 계셨죠.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 할머니가 물었어요. 회사에서 제안한 프로젝트가 거절됐어요. 한국 전통 가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내용이었는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어요. 오래된 사진첩이었죠. 이리 와서 앉아봐. 할머니가 소파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로 보이는 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이 특별히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증조 할머니가 방 한 구석에 있는 자개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바로 지금 할머니 방에 있는 그 자개장이었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 내가 항상 궁금해하던 그 자개장이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 어머니, 내 증조 할머니께서 소중히 여기셨던 물건이란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자개장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방 한구석에 놓인 자개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구식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인생과 기억이 담겨 있을 거예요. 왜 아직도 저걸 곁에 두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를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가족관계와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라고 했죠. 문득 할머니와 함께 이 드라마를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 노래에 그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이 드라마도 좋아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다시 할머니를 찾아가 드라마를 함께 보자고 제안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이 드라마가 할머니와 저 사이, 그리고 할머니와 그 자개장 사이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저녁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 길에 넷플릭스 구독권과 함께 할머니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를 사들고 갔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안경 너머로 살짝 미소를 지으셨죠. 오늘은 무슨 일로 왔니? 할머니가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라고 한국에서 만든 가족 드라마인데 미국에서도 엄청 인기래요. 함께 볼까요?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썹을 찡그리며 대답했어요. 됐어. 자막 있는 건 귀찮아. 게다가 한국 드라마라니 내가 또. 제발요 할머니. 진짜 한국 가족 이야기니까 봐달라고요. 제가 자막 설정해 드릴게요. 간절히 부탁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한 편만 볼게. TV를 켜고 넷플릭스에 접속해 폭삭 속았수다의 첫 화를 틀었어요. 드라마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할머니가 무관심한 듯 보였지만 점차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속 딸이 어머니와 갈등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옛날 방식이 답답하다며 반항했고 어머니는 그런 딸을 이해하지 못했죠. 갑자기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드라마 중반 딸이 아팠을 때 어머니가 그녀를 안아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꼭 안아주는 모습에 할머니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어요. 할머니.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TV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나였을지도 몰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평생 말하지 않았던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TV를 가리키며 계속 보자라고만 했어요.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편도 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은 이만하자. 피곤하구나.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단호함이 없었어요. 마치 드라마 속 이야기가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할머니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건 나였을지도 몰라. 이 한마디가 무슨 의미였을까요? 할머니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일찍 끝난 업무를 마치고 할머니께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드라마 두 번째 화를 보자고 제안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 폭삭 속았수다의 대사 소리였어요. 부엌 쪽에서 조심스레 거실을 바라보니 할머니가 혼자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드라마 속 어머니가 딸에게 내가 내 삶의 전부였다고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끼고 계셨어요. 할머니. 작게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사불이나. 어쩐 일이니? 일찍 끝나서요. 할머니, 왜 그렇게 많이 울어요? 걱정스러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TV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난 우리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거든. 이 드라마 그냥 남일 같지가 않더라.
그 말에 가슴이 찡해졌어요. 할머니가 이런 마음을 털어놓은 건 처음이었죠. 할머니의 어머니. 제 증조 할머니 말씀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증조 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말이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신 저를 이끌고 자개장 앞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 낡은 자개장 앞에 함께 앉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와 저 사이, 그리고 그 자개장이 담고 있는 이야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았어요.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닉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 사브리나. 잘 왔어. 너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얘기해보자고. 그의 말투에 숨겨진 비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가 제안했던 그 전통 가구 리폼 말일세. 솔직히 몇 번 더 생각해봤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돼. 왜 사람들이 그런 촌스러운 물건에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하지? 닉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할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과 자개장이 떠올랐죠. 모든 사람의 취향이 같지는 않잖아요. 한국 전통 가구에는 깊은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닉은 비웃듯 말했어요. 역사? 이야기?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박물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네. 고객들은 트렌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원해. 다른 동료들도 슬그머니 우리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한국 자개공예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예술 형태예요. 빛에 따라 변하는 색감과 섬세한 무늬는 현대 디자인에도 충분히 응용될 수 있어요. 그래, 그래. 내 취미 생활은 이해해. 하지만 회사 프로젝트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지. 닉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제 답변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휙 돌아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졌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은 일찍 왔구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요. 힘없이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뭔가 눈치챘는지 차를 끓여 제게 건네주셨죠. 무슨 일인지 말해볼래? 저는 닉과의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가 한국 전통 가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말이죠. 할머니는 묵묵히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럼 드라마나 좀 더 볼까?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의외의 제안이었지만 감사히 받아들였어요. 폭삭 속았수다의 세 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딸이 어머니의 오래된 장신구를 우연히 부수고 그것이 사실은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유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저걸 어쩌면 좋아.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드라마가 끝나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작은 장신구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내 어머니의 물건들이란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자개장도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시던 거였어. 할머니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젊은 시절의 증조 할머니가 자개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한국에서 이 자개장을 직접 고르셨대. 결혼 선물로 받으신 거였지. 할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난 이걸 부끄럽게 생각했었어.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이상하게 볼까봐. 할머니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 자개장을 꼭 간직하라고 하셨어. 하지만 난 방구석에 처박아 두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지. 이제 와서 그게 가장 후회돼. 할머니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도 저와 같은 갈등을 겪으셨던 거군요. 자신의 뿌리와 어머니의 유산 사이에서 방황했던 거죠. 할머니.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제야 깨닫네. 할머니가 자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였어. 그날 밤 할머니 댁을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닉이 뭐라고 하든 한국 전통 가구 리폼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죠. 이제 그건 단순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아니라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를 향한 존경의 표시였으니까요. 다음 날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찬 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자개장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제안서를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닉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밤 할머니와 나눈 대화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의 후회와 그 자개장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제게 새로운 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전통 가구에 대한 제 열정은 이제 단순한 관심을 넘어 가족의 역사와 연결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죠.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자개 공예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았어요. 기존 제안서를 완전히 새롭게 다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디자인 트렌드가 아닌 문화적 가치와 개인적 이야기를 담은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었어요.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을 때 닉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사브리나,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대형 호텔 체인의 로비 리모델링 프로젝트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동양풍 아이디어는 있고 현실적인 제안을 준비해. 닉의 말에 가슴이 뛰었지만 이번에는 겁먹지 않기로 했어요. 제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지. 누가 자기 집이나 호텔에 그런 촌스러운 가구를 두고 싶어 하겠어? 닉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촌스럽다고요? 자개 공예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예술 형식이에요.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충분히 세련된 디자인이 될 수 있어요. 제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닉은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그럼 내 마지막 기회를 주지. 오늘 오후 미팅에서 내 아이디어를 발표해봐.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거부하면 이 주제는 완전히 접는 거야. 알겠어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미팅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자신감도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자개장이 담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갖는 의미를 생각하니 더욱 용기가 났습니다. 미팅룸에는 호텔 체인의 디자인 책임자들과 우리 회사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닉이 자신의 유럽풍 디자인 컨셉을 먼저 발표했고 그 후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시작하며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할머니의 자개장 사진이었죠. 이 자개장은 제 증조 할머니의 것입니다. 이런 전통 가구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이야기의 매개체죠. 계속해서 자개 공예의 역사와 기법, 그리고 이를 현대적 호텔 로비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빛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자개의 반짝임은 로비의 조명, 디자인과 완벽하게 어울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닉은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뜻밖에도 호텔 디자인 책임자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매우 신선한 접근법이네요. 요즘 호텔 로비들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문화적 이야기가 담긴 디자인은 우리 고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닉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그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운이 좋았군. 하지만 이게 실제 프로젝트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어요. 닉, 왜 이렇게 제 아이디어에 적대적인 거죠?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진심으로 이걸로 감동받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 거야? 그거 그냥 장식용이야. 실용성도 없고 현대 인테리어와 어울리지도 않아. 그 순간 할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개장을 바라보던 그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 갑자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건 그냥 장롱이 아니에요. 어떤 이의 인생 전체일 수 있어요. 제 증조 할머니에게 그 자개장은 고향의 기억이었고 할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제게는 제 뿌리를 이해하는 열쇠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닉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흥분된 마음으로 할머니 집을 찾았어요. 미팅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TV 앞에 앉아 폭삭 속았수다의 다음 에피소드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말을 시작하려는데 할머니가 손짓으로 저를 멈추게 했어요. 이리 와서 함께 보자. 오늘이 마지막 화야. 할머니가 소파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드라마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감정적인 장면들이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폭삭 속았수다의 마지막 화는 가족의 화해와 용서를 다룬 감동적인 내용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딸 역할인 금이가 아버지를 꼭 껴안고 관식이 조용히 울먹이며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혹시 떨어져도 괜찮아.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눈물이 솟구쳐 올라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죠.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를 보니 그녀도 저와 같은 상태였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평생 전하지 못한 많은 말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브리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나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를 거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할머니. 닉이 제 아이디어를 무시했을 때 그냥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가족의 역사를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할머니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내 어머니, 내 증조 할머니가 그 자개장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기억해. 하지만 난 부끄러워했지. 다른 친구들의 집처럼 현대적이고 서양식 가구를 갖고 싶었거든. 드라마가 끝난 후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작은 앨범 하나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래된 가죽 표지의 앨범이었죠. 이걸 내게 보여주고 싶었어. 할머니가 앨범을 펼치며 말했어요. 앨범 첫 페이지에는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분이 내 증조 할머니야.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묻어났어요. 사진을 넘기자 다양한 모습의 증조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그녀가 자개장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자개장은 내 엄마가 혼수로 갖고 온 거야. 한국에서 직접 고른 거라고 했어. 할머니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 자개장이 자신의 고향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물건이라고 말씀하셨지. 하지만 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그게 부끄러워서 방치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장 미안해.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자개장을 보살피셨어. 매일 닦고 무늬를 쓰다듬으며 고향 이야기를 하곤 하셨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그 자개장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증조 할머니의 삶과 추억을 담은 그릇이었던 거예요. 이 사진을 봐. 할머니가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어린 할머니와 함께 자개장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자개장 앞에서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하지만 내가 자라면서 점점 그 이야기에 관심을 잃어갔지.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자개장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시간을 초월해 증조 할머니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죠. 할머니,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갑자기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장롱이 만들어진 그곳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죠. 내가 가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고 와주면 좋겠구나. 그날 밤 할머니 집을 나오면서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한국을 방문해 자개공예의 역사와 전통을 직접 배우고 우리 가족의 뿌리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디자인 작업에 녹여내고 싶었어요. 회사에서의 프로젝트는 아직 불확실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성공을 넘어선 개인적인 여정이 되었습니다. 자개장이 품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갖는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메모를 발견했어요. 호텔 체인 디자인 책임자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의 제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회를 넘어 제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바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와 나눈 이야기, 자개장에 담긴 의미, 그리고 문화적 유산의 중요성을 모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닉이 제자리로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 있었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호텔 측에서 내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더군. 닉이 억지로 인정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어요. 네, 방금 메모를 받았어요.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도 이런 프로젝트는 전례가 없어. 실패할 가능성이 커. 그가 경고하듯 말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위축되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혁신적인 디자인은 처음에는 위험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디자인의 매력 아닐까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 닉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 그가 떠난 후 새로운 에너지로 작업에 몰두했어요. 몇 시간이 흘러 창밖이 어두워질 무렵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했습니다. 자개 공예의 역사, 제작 기법, 현대적 재해석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담고 있는 문화적 이야기까지 모두 담았어요. 퇴근 후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이제 저희는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어요. 때로는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할머니가 자개장을 거실 중앙으로 옮겨놓고 조심스럽게 닦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먼지와 때가 벗겨지자 자개의 광택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놀라서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웃어 보였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했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의 이 작은 행동은 과거와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도울게요. 옆에 앉아 함께 자개장을 닦기 시작했어요. 작업하면서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야기, 새로운 나라에서 겪은 어려움, 그리고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던 마음이 담긴 이야기였어요. 엄마는 항상 언젠가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셨지. 정말 가보지 못하셨어요?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어. 게다가 그때는 글쎄,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그 말에 할머니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엄마의 마음을 더 이해했더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함께 할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한국에 같이 가요. 증조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곳, 이 자개장이 만들어진 곳에요. 할머니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서렸어요. 그러다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죠. 하지만 난 너무 늙었어. 전혀요. 할머니는 아직 충분히 건강하시잖아요. 제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증조 할머니의 고향을 찾아보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할머니는 다시 자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자개장의 문양이 저녁 햇살에 반짝이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정말 가볼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앞으로의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되찾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자개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려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이어줄 새 세대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잘 될 것 같아요. 희망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여행 계획을 세워볼까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래, 내 증조 할머니도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야. 그 밤 자개장 앞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치 세 세대가 함께 앉아 소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들어서는 제 걸음에는 평소와 다른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옷깃을 바로 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미팅은 단순한 사업적 성공을 넘어 저와 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머니를 이어주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호텔 체인의 디자인 책임자들과 우리 회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닉도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눈빛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죠. 사브리나, 시작해봅시다. 회사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디자인 컨셉은 기억의 무늬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세대를 이어주는 이야기의 전달자로서의 자개 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에요. 첫 슬라이드에는 반짝이는 자개 문양의 클로즈업 사진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할머니의 자개장, 그리고 증조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 자개장은 제 증조 할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온 소중한 유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한 여성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이야기의 매개체죠. 계속해서 자개 공예의 역사적 배경, 제작 과정, 그리고 이를 현대적 호텔 로비 디자인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자개의 특성인 빛에 따라 변하는 색상과 무늬를 활용한 조명 디자인과 벽면 장식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호텔을 찾는 고객들은 단순히 머물 곳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이야기를 원합니다. 이 디자인은 고객들에게 세대를 초월한 문화적 이야기를 전하는 동시에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을 제공할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호텔 디자인 책임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매우 인상적인 제안이네요. 특히 문화적 스토리텔링 요소가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 요소가 우리 브랜드의 현대적 이미지와 어울릴지 확신이 없어요. 이 질문에 대비해 왔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중요시했어요. 자개의 전통적 요소는 유지하되 형태와 배치는 완전히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는 마치 클래식 음악을 현대적으로 편곡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줄 거예요. 디자인 책임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자신감 있게 답변했어요. 미팅이 끝나갈 무렵 호텔 측 대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사브리나, 당신의 제안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실행 계획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단순한 직업적 성공을 넘어 증조 할머니의 유산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형태로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닉이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축하해, 사브리나. 솔직히 놀랐어. 내 열정이 그들을 움직인 것 같아. 고마워요, 닉.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제 가족의 이야기였거든요. 닉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나도. 내 할아버지의 오래된 시계가 있어. 항상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어쩌면 이 프로젝트는 닉에게도 무언가를 일깨워준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설레는 마음으로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죠. 할머니는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니? 할머니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공했어요, 할머니. 프로젝트가 승인됐어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증조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함께 거실로 들어가 이제는 중앙에 자리 잡은 자개장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네주셨어요. 이걸 내게 주고 싶어. 상자를 열자 작은 자개 장신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섬세한 나비 문양이 빛에 반짝였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나에게 주셨던 거야. 이제는 내가 가지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소중히 간직할게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새 플래너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솔 2025라고 적었어요. 그 아래에는 이렇게 써넣었습니다. 그 장롱의 이야기를 찾아서 내가 진짜 알아야 할 한국.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자개 장신구의 반짝임과 닮아 보였어요. 마치 증조 할머니가 저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단순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넘어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 할머니와 함께 증조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그 문화와 전통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해 볼 여정이었습니다. 자개장이 품고 있던 이야기는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어요. 그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새 세대의 여성을 이어주는 다리였고, 잊혀져 가던 가족의 역사를 되살려준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호텔 프로젝트 계획을 시작하고 곧 한국으로의 여행도 준비해야 해요.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개장이 전해준 이 소중한 선물에 저는 평생 감사할 것 같았어요. 그건 그냥 장롱이 아니었습니다. 제 할머니의 눈물이었고 증조 할머니의 그리움이었으며 이제는 제 미래를 비추는 빛이 되어 주었으니까요.